안녕하세요. 저는 허민정 노무사입니다. 저는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거친 생동차 합격생입니다. 저는 서울소재대학교에 있는 법학과를 재학 중이었지만 부진정 법대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택 과목도 경조를 선택하였는데요. 법대생이라고 해서 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경조를 선택한 만큼 저도 비법대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법의 경우에는 1기 모의고사 복습 스터디를 진행했던 방식이 좋았습니다. 1기 때 수업의 진도 범위 내에서 작년 강사님 기출을 활용하여 복습을 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에는 사례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미리 모의고사를 예습해보는 방식이어서 이후 치러지는 모의고사에서 높은 등수를 얻게 되면서 노동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추천합니다. 또한 2기 때 만들었던 목차 노트 만들기와 사례 구조 찾기 방식을 추천합니다. 수업 시간에 해당 쟁점에 대해서 써야 할 모의고사 목차를 알려주시는데요. 해당 목차를 따로 노트 정리를 하고 목차 노트에 두문자와 목차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문자와 목차만 적힌 노트를 활용해서 이를 통해 복습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집을 공부하면서 사안의 적용 부분을 읽어가면서 사례의 구조를 찾아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안의 적용 내용을 보면서 해당 내용의 목차를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사례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례 적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3기에 했던 방식은 효과적으로 회독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쟁점 정리 노트를 위주로 회독을 하고 사례집을 범위를 정해서 복습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스터디를 활용해서 쟁점 정리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였고요. 목차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당 내용, 하위 내용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노동법을 회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정의 경우에는 사례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사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를 통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가지고 답안을 무한 회독해 나가면서 이해해 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법대생이지만 저도 비법대생과 같았기 때문에 행정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사례 공부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 과목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담아 적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잡아주시는 큰 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답안지에 반영하기 위해 모의고사를 매번 응시하면서 모의고사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또한 틀렸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해당 내용은 과감히 버리는 방식으로 제게 주어진 모의고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습 보이스를 들으면서 키워드를 찾아보고 키워드를 위주로 암기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모의고사의 모범 답안에 선생님이 적어두신 서론과 결론, 그리고 또한 해설 강의에 알려주시는 내용을 최대한 필기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업 내용 필기에 관련한 이미지는 합격 수기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조직론의 경우에는 복습 보이스를 회독하고 목차 노트를 활용하였는데요. 복습 보이스를 들으면서 큰 흐름을 잡아보고 선생님이 복습 보이스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으로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회독하면서 활용하였는데요. 복습하는 동시에 복습 보이스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또한 시험 전에 활용할 목차 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조의 경우 시험 직전 30분 동안의 휴게 시간만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볼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조 전체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싶어서 경조 서브노트만을 기준으로 목차 노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경조도 인사와 유사하게 복습 보이스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습니다. 2기 때까지는 암기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경조 등수도 매번 중위권에서 하위권을 기록하였는데요. 하지만 2기 방학 때까지 열심히 이해하고 방학 때부터 통화 스터디로 현출량을 늘린 결과 모의고사에서도 높은 등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조의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해 주시는 논점은 거르지 않고 꼼꼼히 보도록 하였고 제가 자의적으로 거르는 논점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의고사에 못 적었던 내용들은 더욱 노력해서 외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즉,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이 놓쳤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놓치지 않고 계속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동차 분이시거나 동차생이신 분들은 민법을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적어도 1월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대생이라서 민법에 자신 있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똑같이 어렵고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민법은 신정훈 선생님의 핵심 정리 특강을 들었고 사람들과 비대면 스터디를 통해서 매일 20페이지씩 꾸준히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겠을 때 혹은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신정훈 선생님의 조문 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복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식 문제를 스스로 해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합격선이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의 경우에는 혜선쌤에게 100점 맞았다는 카톡을 보내고 싶어서 100점 맞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회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4데이즈를 인강으로 들었는데 경영학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1번부터 이건 정말 혜선쌤이 적중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분석해 주시고 최대한 양을 줄여주시는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데이즈를 들으신다면 강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4데이즈만 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객관식 문제집도 같이 병행하였기 때문에 80점, 원점수로 80점이 넘는 고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법의 경우에는 과거 합격자분께서 상담해 주셨을 때 객관식 강의를 위주로 회독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객관식 강의를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노동법의 경우에는 1차 2주 전부터 EBS 문제집을 가지고 EBS 7개년 문제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회독하였더니 이 또한 원점수가 80점이 훌쩍 넘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신다면 1차도 고득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단기 합격할 수 있었던 팁은 모의고사를 놓치지 않고 보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직전주까지도 모의고사를 놓치지 않고 응시하였는데요. 모의고사를 놓치면 합격에서 멀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모의고사를 통해 안 써본 쟁점은 지속적으로 자신감이 없었고 불안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대한 응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단기 합격을 원한다면 모의고사를 많이 써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 연차가 오래될수록 모의고사를 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시험에서 답안도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주어지고 답안도 첨삭해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모의고사를 응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습 보이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강사님의 판례 암기 ASMR을 들으며 잠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사 같은 경우에는 복습 보이스를 걸어 다닐 때도 듣고 운전할 때도 듣고 그냥 쉴 새 없이 노래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인사 복습 보이스의 내용은 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1기에 듣고 2기에 듣고 3기에 들을 때마다 들리는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큰 흐름을 이해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도 인사 복습 보이스를 들었습니다. 노동법을 보고 나서 나 빼고 모두 다 잘 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도 복습 보이스를 들으면서 복습 보이스를 듣고 선생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멘트를 듣고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경조의 경우에는 시험 전날 공부할 시간이 인사나 노동처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습 보이스를 들으면서 복습 보이스의 속도에 맞춰 회독하도록 노력했고 시험 전날에 경조 복습 보이스를 2회독하도록 하고 갔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캠스터디를 활용하였는데요. 캠스터디를 시작한 이후로 제 목표는 혜선쌤에게 폐 끼치지 않기였습니다. 혜선쌤이 수강생들을 위해서 캠스터디를 열어주시는데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것 자체가 죄송했고 제가 빠지는 것이 캠스터디원들에게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캠스터디를 시작한 이후로는 8시 이전에 공부를 시작하고 10시까지는 최대한 공부를 했고 이후에는 통화 스터디를 하면서 2기 방학 때부터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긍정적 심리 자본 자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멘탈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또한 솔직하게 열심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떨어지는 시험이면 이건 안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들면서 공부가 안 될 때 과거 합격자분께서 일기 때 해주셨던 말씀을 새겼습니다. 일기 합격자분께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시험 3개월 전에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험 3주 전에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지금 안 하면 이제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 달인 8월에는 평균 공부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도록 공부하였습니다. 체력 관리 방식으로는 저는 시험 한 달 전까지도 운동을 하였습니다. 시험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 2주 전까지 운동을 함께 하였는데요. 만약에 수험 공부를 하신다면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많이 받은 질문들을 공유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스터디에 대한 생각과 모의고사 등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통화 스터디처럼 현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저는 전 과목의 암기량이 통화 스터디 전후로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스터디에 대한 방식과 자세한 내용은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등수에 대한 생각으로는 합격 후 합격자 상담으로 몇 분을 만나 뵈었지만 대부분 모의고사 등수가 낮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의고사 등수가 지금은 낮아도 괜찮습니다. 꼭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하는 것이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목표는 최종 합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등수가 낮다고 좌절해서 공부를 못한다면 그게 더 안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의고사 등수가 낮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모의고사 등수도 상위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낮아도 앞으로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단기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단기 합격을 원하신다면 단기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신다면 단기 합격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틀 막